아파트와 주식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은 이게 5억이 된다면은 누군가가 5억에 사줘야지 5억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중간에 조작이 많고 그 거품이 있겠죠. 실제로 매물을 받아주는 검은 돈이 당연히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냥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도 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뭐 얼마까지 올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지. 당연히 아파트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기분이 좋을 것이고 안 팔겠지. 그런데 부동산이 많이들 뭐 폭등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폭등 안 했어요. 아파트만 폭등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아파트만 건드는지 아시나요? 이게 그 다세대 공동주택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건드리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만큼 쉬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건물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거주 형태일수록 시세 조작이 쉽고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작을 못하죠. 단독주택의 경우 그 집주인과 사는 사람에 의해서 그 자유로운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내가 이 집을 3억에 샀어도 옆집에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나도 10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로바로 적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이 3억짜리였는데 옆집에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모두가 10억이 되는 거예요. 대충 말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아파트가 시세 영향을 받기가 쉽고 조작하기가 쉽다. 그래서 아파트만 주구장창 저렇게 쳐 올리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시세를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비슷하게 뭐 다세대 주택이 있긴 있는데 아파트처럼 막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대규모로 많지는 않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해도 쉽게 티가 납니다. 사람이 몇 명 안 살아가지고. 단독주택은 아예 못 건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민도나 생활시설 이런 게 훌륭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몰리는 형상이 있겠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어떤 그 건설 기술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폭락을 해야 망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미 망한 것 같아요. 이게 안 팔린다니까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바로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팔려요. 두 번째로 팔 생각도 못하고, 첫 번째로 팔아도 살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살 집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아파트는 폭탄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재산세가 지금 보면 아주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1년에 200만원 되는 것 같거든요. 200에서 300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이게 불안해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지금 값이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집이라는 게 발 닦고 잠만 자면 돼요. 설비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잘 나오냐,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뭐 굳이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스스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아파트는 폭탄과도 같다. 심지어 이 폭탄을 버릴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는 그 세력이 일반인들을 거지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으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내려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팔아도 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큰 이득을 못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리스크를 안고 팔려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싸게 팔려는 마음 자체가 없고, 그래서 아파트는 망한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이미 늦은 걸 수도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을 잡아도 올해까지예요. 두 번째로 주식은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망한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
자칭 뭐 진리의 어떤 마스터라는 제가 말하는데 주식은 하지 마세요. 이미 망했습니다. 조금 더 뭐 일찍 만드는 게 나을 뻔했어요. 주식은 이미 망했어요. 주식은 결국 언제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인 폭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지는 그 자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부동산 자금도 가상화폐로 몰리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가 아까 아파트를 못 파냐고 말을 했냐면은 이걸 잠깐 보시면은 팔아도 살 집이 없다. 왜 살 집이 없냐? 싼 집으로 가면 되지 않냐? 뭐 달동네로 가면 되지 않냐? 뭐 저기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서울에는 최소가 10억 정도 하거든요. 아파트는 조금 이렇게 좋다 그러는 거는 대부분 15억, 20억 하고 아주 부자 동네는 30억 정도 하고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라고 빌라나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으로 갈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두 번째로는 팔 수 있어도 싸게 팔 마음이 없다. 이거 당연히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싸게 팔려고 해도 주변에서 못 팔게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그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3번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세가 저절로 오른다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그 주변에서 못 팔게 한다니까요. 내가 알기로 아파트는 담합이나 그런 것도 좀 강하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나는 빨리 팔고 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만약에 내가 20억에 올렸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못 팔게 해. 내가 알기로 아파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연결이 좀 돼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내가 시세를 후려치면은 주변에서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두 번째로 잠깐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팔려고 해도 무리를 해서 팔려고 해도 당연히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생기고 반대로 4번 아파트를 가지고 있자니 부동산세가 압박이다. 세금이 계속 오른다. 그렇다고 좀 싸게라도 팔자니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득을 본 만큼 세금을 좀 더 내는 건데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봐요. 리스크가 크다. 이것도 결국에는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지. 돈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답이 없다. 이거 헬파티다. 헬파티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눈앞에서 돈이 몇백만 원이 아니고 막 매덕이 움직이니까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